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추 장관 아들 논란은 정서보다는 사실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낮 시간대 번화가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야간에는 다소 한산한 분위기였는데 소상공인들은 숨통만 트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인천 을왕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의원은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며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1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경실련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부정확한 재산 정보 등을 통해 후보자를 평가하고 투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은 예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됐습니다. 추 장관은 논란이 됐던 소설을 쓰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독백이었다며 사과했지만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그제의 아들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몸을 낮췄습니다. 지난달 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반발했던 일도 사과했습니다. 사실은 독백이었는데요. 이 스피커가 켜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버린 것 같은데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들 병가 연장에 보좌관이 개입했느냐는 질문에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 문제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장관님 당시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수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성이 점차 높아진 추 장관, 아들 휴가 문제로 국방부에 전화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장관님께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하셨습니까? 저는 전화를 하지 않았고요. 근데 누군가는 전화를 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거는 수사 중이다 말이죠. 일부 여당 의원은 질의도 않고 발언 시간 모두를 추 장관 업무에 쏟기도 했습니다. 기정사실을 놓고 공격하는 이런 정치 공세 말고 야당도 증거를 갖고 와서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 추 장관은 아들에게는 일방적 이해를 바라는 엄마였다며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 시작 8개월 만에 서 씨를 전격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씨의 휴가 연장 문의를 한 것으로 지목된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최소 3차례 군부대 관계자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부대 군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했던 검찰이 그제 서 씨를 전격 소환했습니다. 지난 1월 서 씨 관련 사건이 수사팀에 배당된 뒤 8개월 만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서 씨는 규정상 위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씨가 소환되기 하루 전엔 부대 군 관계자에게 휴가 연장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추 장관의 전 보좌관도 소환됐습니다. 보좌관님 주식을 해야 되지. 검찰은 해당 보좌관이 서 씨 부대 군 관계자에게 최소 3차례 전화한 내역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이던 지난 2017년 6월 14일과 2차 병가 관련 진단서를 이메일로 제출한 21일, 휴가 미복귀로 당직 사병과 통화가 이뤄졌던 날로 지목된 25일입니다. 검찰은 소환된 인물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연락이 이뤄진 경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수단체인 자유법치센터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 씨의 실명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4명 중 1명은 여전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오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방역의 강도는 앞으로 약 보름간의 상황이 달려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9명으로 12일째 100명대입니다. 지역 발생은 그제에 이어 어제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는 수도권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27일까지 2주 동안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방역의 강도는 특별 방역 기간으로부터 며칠 전의 상황을 종합평가해 결정합니다. 원인 불명의 감염이 얼마만큼 줄어들고 그다음에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얼마만큼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추석 방역 기간에서 필요한 조치 부분들도 결정이 될. 지난 한 달간 감염자가 폭증했던 서울시는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천절, 한글날에 예정된 대규모 집회 등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9월 14일 현재 추석 연휴 및 한글날 연휴 기간에 신고된 집회는 총 117건 40만 명으로 서울시는 공문을 발송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밤 9시 이후 감축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어제부터 평시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또 밤 9시부터 한강공원 내 매점과 주차장 이용은 허용하지만 여의도, 뚝섬, 반포 한강공원 등 일부 밀집 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어제 자정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죠. 밤 9시 이후에도 음식점의 실내 영업이 가능해졌는데요.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정태진 기자가 서울 번화가를 둘러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첫 평일. 모처럼 거리는 활기를 띠었습니다. 카페와 음식점에 시민들이 모여들자 상인들은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확실히 2.5단계 풀린 것만으로도 많이 위안은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부분은 많죠. 하지만 밤늦은 시간이 되자 거리는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신촌 먹자 골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되면서 밤 9시 이후부터 실내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인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점이 몰려있는 서울 홍대 거리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손님들이 붐빌 것으로 기대했던 상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늘은 좀 있을 줄 알았거든요. 9시 전에는 붐이 조금 있다가 사람이 없어요.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기다려야지. 평소 같으면 학생들로 가득했을 PC방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점주는 생각보다 손님이 없을 뿐 아니라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음료와 간식도 판매할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거의 한 달 정도 영업을 못했잖아요. 풀려가지고 이제 영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이 그 이전만큼 나오진 않아요. 손님들이 오시더라도 거리나 이런 게 매출이 없어 보니까.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생존마저 위협받았던 소상공인들. 완화된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정의기억연대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윤 의원은 혐의를 반박하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수사 4개월 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모두 6개입니다. 먼저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이 운영하는 박물관을 통해 8년간 보조금 3억여 원과 7년 동안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 사업 등 7개 사업의 인건비 명목으로 6,5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모두 3억 6천여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개인계좌 모금이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계좌에서 이체받아 쓴 돈도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딸 유학비와 주택구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검찰 기소에 유감을 표하며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해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수령하고 집행했다고 했고 1억 원을 임의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금된 돈은 모두 공적으로 사용됐고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다시 해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SNS 글에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중앙당 중앙위원 등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1차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이 과속으로 도주하다 차량 7대와 잇따라 충돌해 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만 봐도 정말 아찔했습니다. 서울 송동교에서는 차량 화재가 났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그대로 앞에 있던 승용차와 추돌합니다. 추돌의 충격으로 차량의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오토바이 등이 잇따라 부딪히는 7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 오토바이는 산산조각 났고 버스 앞유리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1차 사고 후 과속으로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시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동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가 불에 타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부천에서는 차량이 가게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전남 목포에서는 밤 늦은 시간 고등학생이 몰던 렌터카가 맞은편 승용차와 충돌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동갑내기 친구 5명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구조를 벌이고 있고 다친 사람을 옮깁니다. 어린애들이세요? 고등학생 5명이 탄 렌터카가 반대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처참한 현장에는 브레이크를 밟은 자국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비가 내렸는데 과속으로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뒤로 보이는 터널을 지나 중앙선을 넘어 정면 충돌했는데 이 안전 담장이 넘어질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습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탔던 10대 2명과 맞은편 차량 조수석에 탔던 40대 남성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4명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수석에 탔던 남성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10대가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성인 92년생 면허증을 가지고 렌터카를 빌린 거는 사실이에요. 생존자가 중상을 입어갖고 지금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사고 충격으로 10대 중 누가 운전대를 잡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음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인천 을왕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며 롱패딩을 입고 자신은 꽁꽁 가렸습니다. 강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만취 역주행으로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30대 벤츠 운전자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가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사고 당시 벤츠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를 넘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사흘 만에 참여자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40대 남성에 대해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탄 차량은 남성의 회사 법인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전날 저녁 9시까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에서 2차로 음주를 이어가던 중 차를 끌고 나가 사고를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퓰리처상 수상자인 미국의 대기자 밥 우드워드는 자신의 신간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년간 주고받은 친서가 무려 27통이라고 밝혔는데요. 친서의 횟수와 내용이 북미 외교의 막전 막후를 담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친서 중 4통은 1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15통은 1차와 2차 북미 회담 사이에 주고받았습니다. 또 4통은 2차 회담과 판문점 회동 사이에, 나머지 4통은 판문점 회동 이후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친서 교환은 김 위원장이 2018년 4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편에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우드워드 기자는 이후 양국 정상 간 친서 교환 빈도와 우정이 절정에 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친서 교환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의도 이뤄졌습니다. 2018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첫 단계를 시작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2달 후 비핵화 조건을 제시한 친서를 보냈습니다. 친서 교환은 이듬해 2월, 하노이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드물어졌습니다. 같은 해 6월 판문점 회동이 극적으로 성사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두 정상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친서와 함께 보내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은데 불쾌한 감정을 보인 겁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코로나와 관련한 친서를 보낸 것을 마지막으로 양국 정상 간 친서 교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의 횟수와 내용은 북미 관계의 온도계였습니다. MBN 뉴스 신지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 더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청각 장애인들인데요. 상대방의 입모양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립뷰 마스크가 청각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청각 장애인들에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면서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소통이 더 어려워진 겁니다. 입모양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걸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거나 특히 또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 소리가 또 조금 작아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댄 끝에 마스크 한가운데를 투명하게 만든 이른바 립뷰 마스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게 립뷰 마스크인데요. 투명한 막 사이로 입이 움직이는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소리를 듣는 게 100%라고 따지면 한 50%는 입모양을 보고 듣는 이야기를 할 때도 사람과 같이 입모양을 보는 게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면 입모양도 못 알아보겠고 소리가 퍼져서 들릴 때가 있어요. 민원인을 응대할 때 립뷰 마스크를 사용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SNS에 댓글로 자기가 곤란했었는데 좋다 내지는 또 어디서 구하냐 질문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청각 장애인뿐 아니라 언어를 학습하는 아동과 대화할 때도 투명한 마스크를 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스크가 일상이 된 지금 공공장소와 교육 현장에서 립뷰 마스크가 또 하나의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지난 7월 폭우 때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공무원 8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관리 부실과 미흡한 재난 대응이 합쳐진 사고란 게 경찰의 판단인데 재해 사고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사고 책임을 안고 공무원이 형사상 처벌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량 접촉 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구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적이 사라진 미국의 한 마을에 뭔가를 애타게 찾아다니는 곰 한 마리가 포착됐습니다. 여기까진 어쩐 일일까요? 미국 LA 카운티 아카디아 지구를 뛰어다니는 곰 한 마리. 이곳저곳 쓰레기통을 뒤지며 필사적으로 먹을 걸 찾는 모양인데요. 현재 LA를 비롯한 미국 서부 지역을 사상 최악의 산불이 덮쳐 아마도 곰이 불길을 피해 내려온 걸로 보입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이번 산불로 인명은 물론 동물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걸로 우려되는데요. 삶의 터전을 잃고 마을까지 내려오게 된 곰의 처지가 딱하기만 하네요. 이렇게 미국 서부 지역에서 8월 말 발생한 산불은 옆 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산불이 뿜어낸 연기가 국경을 넘어 캐나다까지 번졌다고 하네요. 캐나다 서쪽 밴쿠버. 회색빛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는데요. 이웃나라 미국의 산불로 발생한 연기가 국경 넘어 캐나다의 하늘까지 꽉 메워버린 겁니다. 가시거리가 떨어지고 대기질이 급격히 나빠졌는데요. 스위스에서 전 세계 대기질을 분석했더니 가장 오염이 심한 5개 도시 모두 미국 서해안이었다고 합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이번 산불이 어서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마라톤 그 자체였던 80인생을 돌아보며 자신과의 싸움에 나선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며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정식 뉴욕 마라톤은 올해 취소됐지만 50주년을 맞아 1970년 제1회 대회 우승자인 게리 뮤케시를 위해 9.6km 단독 마라톤이 열린 겁니다. 뉴욕 마라톤은 작년에만 무려 5만 3천 명이 참가할 만큼 세계 6대 마라톤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좋고 가능한 한 계속 달리고 싶다는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오늘도 가을 날씨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출근길 공기는 선선합니다. 대부분 2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전과 전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엔 가을볕까지 더해지면서 활동량이 많다면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영동과 호남 동부 내륙, 제주 산지에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경남 서부 내륙에서는 빗방울이 살짝 스칠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절반 수준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걷히겠고요.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하겠고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8.9도, 대전 18.8도, 대구는 1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27도, 청주와 대전 28도, 안동 27도, 대구 28도로 어제보다 좋겠습니다. 내일은 두 개의 다른 비구름이 영향을 주겠습니다. 우선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제주와 전남, 경남에서 비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한편 또 다른 비구름은 북쪽에서 오전에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 이 비는 모레 새벽이면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목요일 낮에 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